안녕하세요. 또롱맨입니다. 이번 화는 빌 게이츠 웹사이트에 있는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리액트와 CSS를 통해서 개발하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CSS에 대한 내용이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디스플레이와 포지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후에 간단하게 빌 게이츠의 포트폴리오 사이트와 거의 유사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 게이츠의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기본적인 홈페이지는 gatesnote.com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따라서 구현을 할 부분은 이곳의 Above Bill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그동안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표현되는 이 부분이랑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으로 이렇게 오고, 그림이 내려갈수록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CSS를 통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리액트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사용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구조적 배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이런 액션들, 위로 올라오는 액션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번에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CSS 속성 중 포지션은 어디를 기준으로 위치시킬 것인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 화면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모의 위치를 기준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속성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멀 플로우라고 하여서 본인과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본인보다 먼저 나오면 본인 앞에 위치시키고, 나중에 나오면 본인 뒤에 위치시키고, 때로는 본인 위에 혹은 아래에 위치시키는 이런 노멀 플로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포지션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디스플레이 속성은 동일한 부모를 둔 다음 요소를 다음 줄에 위치시킬지, 지금 요소가 전체 줄을 차지하게 할지, 혹은 요소 안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크기를 맞출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소의 내부에 들어가는 자식은 어떻게 발치할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CSS를 알아봤고, 이제 리액트 관련해서 유즈 에펙트를 하여 리액트 함수에서 리턴한 요소가 모두 출력된 후 자바스크립트를 효과를 주기 위한 함수를 사용하고, use ref reference라고 해서 리액트 함수에서 리턴한 요소를 식별자로 특정하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제 리액트에서는 그 두 가지를 주요로 사용할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자체 기능도 사용할 건데, 윈도우즈 객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브라우저 이벤트를 인식하는 객체를 사용할 겁니다. 특별히 이번 화에서는 스크롤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다큐멘트 객체라고 해서 브라우저의 스크롤 위치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 게이츠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엔터. 자, 오픈. 포트폴리오를 오픈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소스 부분을 고쳐줍니다. 앱.js에서 이제 고쳐줘야죠. 여기에
이제 div를 하는데 일단은 트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트리를 보면 왼쪽 잎, 중간에 줄기, 오른쪽에 오른쪽 잎이 있죠. 이제 그거를 따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지 부분에는 왼쪽 잎, 줄기, 그 다음에 오른쪽 잎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저는 하나의 가지를 로드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왼쪽 잎을 레프트 리프라고 할 거고 중간에 줄기를 스템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잎을 라이트 리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름을 좀 넣어줄까요? 내용을 레프트 리프 그리고 라이트 리프 그리고 NBSP 라고 해서 공백을 의미로 넣습니다. 이렇게 일단 했고 그 다음에 CSS를 작성을 해줘야겠죠. 나머지 다 안 쓰길 거기 때문에 지워주고 점 노드 부분은 일단은 포지션은 뭘까요? 포지션은 앞으로 여러 가지 가지가 생길 거기 때문에 다른 동일한 부모를 가진 다른 자식과 나란히 놓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부모에게 둬야 되기 때문에 릴레이티브를 둡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왼쪽 잎과 중간 잎, 중간 줄기 그리고 오른쪽 잎이 동일한 영역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간 줄기가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드를 줍니다. 그리드는 특정 영역을 지정해 놓고 그 지정한 놓은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에 대해서 그리드 템플릿 컬럼 하면 수평적으로 구역을 나누는 것이 수평 안에 이제 직선으로 수직으로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50% 1% 1프랙션이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리프는 50%를 갖게 되고 스템 줄기는 1% 그리고 1프랙션 나머지 부분은 라이트 리프가 갖게 된다. 이렇게 알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리프는 포지션이 릴레이티브가 돼야겠죠. 부모의 위치를 기준으로 부모 안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전체 50%에 있는 내용을 다 활용할 거기 때문에 블럭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은 왼쪽에서 줄기 쪽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줍니다. 보통 보면 포지션과 디스플레이를 명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포지션은 디폴트 값이 됩니다. 스태틱이라고 해서 릴레이티브와 같이 부모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탑과 레프트, 라이트와 같은 위치 관련 속성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릴레이티브를 사용한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블럭이 디폴트입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이유는 향후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적어 놓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적어 놔야지 이제 새롭게 오신 분이 이 부분을 몰라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템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줍니다. 블랙.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블럭. 그리고 포지션은 사실 스태틱으로 놔둬도 되기 때문에 디폴트지만 명시적으로 유지 보수를 위해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디스플레이도 블럭으로 줍니다. 그리고 라이트 리프를 줍니다. 라이트 리프는 포지션은 릴레이티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블럭,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잎은 자연스럽게 왼쪽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레프트 리프를 좀 더 꾸며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S를 하고 npm start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뭔가 틀렸습니다. 저장을 안 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줄기와 왼쪽 리프, 라이트 리프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이제 하나의 노드로 해서 펑션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드라고 하고, 그래서 return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노드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노드로 불러오게 되고, 요 레프트 리프나 라이트 리프를 이제 변수로 받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는 hello, 라이트는 world로 하고, 변수로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적어줍니다. left, right, 그리고 여기에 left와 right를 주는데 디폴트 값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볼까요? hello world가 나오죠.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 디폴트 값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요와 같으면 아무것도 표시 안 해주고, 다르면 이렇게 표시해주라. 이렇게 다뤄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라이트, 레프트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헬로 깨끗하게 나오죠. 자, 이거를 쭉 쌓아갈 겁니다. 근데 이제 노드와 노드 사이에는 인터 노드가 필요하죠. 인터 노드란 거는 그냥 단순히 입시 없는 그 줄기입니다. 그런 거는 노드라고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줄기가 생기겠죠. 이렇게 줄기가 쭉 생깁니다. 쭉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빌 게이츠 페이지에서 위아래로 했을 때 효과를 나타내기
하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스크롤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 스크롤에 따라서 이벤트가 위아래 왔다 갔다로 바꿀 수 있겠죠. 그 좋은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넣도록 합니다. 코딩이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잘 재밌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크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내려감에 따라서 얘네들이 올라오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use effect를 쓰게 되는데요. use effect 윈도우에 added event listener 그래서 스크롤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게 할 거예요. 이때 import use effect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use ref도 써야겠죠. 그리고 from 는 안 써도 되죠. from reac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use effect는 앱 이하가 아니라 여기 위에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드릴 건데요. 물론 use ref를 여기에 파라미터로 넘겨주긴 줘도 되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t left는 use ref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left의 레퍼런스를 left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되면 잠깐 문제가 있네요. 이 변수가 겹칩니다. 그래서 leaf ref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왼쪽에 있는 얘 마진을 바꿔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left leaf ref.current style.margin top은 document element에 스크롤 탑이라는 스크롤 정보가 있습니다. 이 스크롤 탑이 변화함에 따라서 마진 탑을 변경시킬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useref를 하면 한번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픽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실수를 했는데 픽셀을 두고 다시 보면 이렇게 스크롤에 따라서 이런 변경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도 영향을 받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고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줄까요? 마진이 아니라 탑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진으로 하게 되면 전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탑을 해야지 이 요소 자체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소가 계속 이 스크롤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를 탑 위치를 변경시켜 주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내려가면 이 부분이 다가오게끔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기존에 특정한 위치만큼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스크롤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가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400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빌 게이츠처럼 밑으로 내려오면 내용이 다가오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기능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포토샵이나 여러 일러스트 툴을 통해서 꾸며주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화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